1941년 12월 침략 야욕을 키우고 있던 일본은 이미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장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만은 19세기 말부터 일본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12월 7일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고 자원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동남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일본의 최종 목표는 원유가 풍부한 인도네시아였는데요. 인도네시아와 원유 수송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영국의 동아시아 근거지인 싱가폴과 미국의 영향권이었던 필리핀에 원정군을 파견해 침공에 들어갑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가 있는 북부 루존섬을 먼저 침공한 일본군은 진격을 계속하고 역부족이었던 미군과 필리핀군은 마닐라만과 마닐라항을 봉쇄할 수 있는 바탐반도로 철수해 지원군이 오기까지 농성하기로 합니다. 바탐반도로 철수한 미군은 반도 중앙에서 조금 올라간 곳에 1차 방어선을 만들고 일본군을 맞아 싸우지만 1차 방어선은 결국 뚫리고 수비 측은 2차 방어선으로 철수합니다. 바탐반도로 물러난 이후 수비 측도 사력을 다해 방어해서 일본군도 많은 피해가 났는데요. 초반부터 병력이 모자랐던 일본도 사상자 7천여 명에 말라리아 등 병을 앓고 있는 병사들도 1만여 명이 넘어 도저히 공격을 계속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미군과 필리핀군 측도 공격을 막긴 했지만 워낙 급하게 바탐반도로 철수를 하느라 병사 숫자에 비해 식량이 모자란 것이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여기까지가 1941년 12월부터 1942년 2월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20세기 초반부터 필리핀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미국 본토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처음부터 필리핀 방어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방어에 유리한 바탐반도에서 견디는 사이 지원을 보낸다는 건데요. 태평양 전쟁 때도 그 작전에 따라 실행에 옮긴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주만 기습으로 미 태평양 함대가 털리고 서태평양의 웨이크 섬과 괌이 일본 수중에 떨어지자 원래 작전대로 필리핀에 원군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이제 필리핀의 운명은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셈이 되어버렸고 쓸데없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하나 시작됩니다. 바로 바탐반도 남쪽 코레이도르 섬에서 작전 지휘를 하고 있는 메가더 장군의 거취였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 아서 메가더 주니어는 1845년생으로 남북전쟁에서 명예훈장을 받은 미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아들인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은 1880년생으로 1903년에 미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차 대전에도 참전했으며 1937년에 은퇴했습니다. 은퇴 이후 필리핀이 일본의 공격을 받을 것이 명백해지자 다시 복귀해서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 미 육군 극동사령관을 맡게 됩니다. 미국의 전쟁 영웅인 메가더 장군은 2차 대전 초 전황이 연합국에 불리하게 돌아갈 무렵 일본에 대항하는 상징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1942년 초를 지나면서 필리핀을 결국 일본에 잃게 된다는 것이 예상되자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에서 일찍 나와야 한다는 결론을 미 정부에서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1942년 당시 동남아시아에는 여러 나라의 세력이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버마, 말레이시아, 싱가폴, 호주가 세력권이었던 영국, 필리핀의 미국, 그리고 지금의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습니다.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프렌치 인도차이나는 1940년에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면서 일본이 슬그머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상황 하에서 동남아를 정복하러 나선 일본의 야욕을 제압하기 위한 연합국의 동맹을 식민지 보유국의 나라 이름 앞글자를 따서 ABDA 커맨드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한창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1942년 2월 15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영국군이 일본군에 항복합니다. 태평양 전쟁 시작 2달여 만에 ABDA 동맹이 무너져버리고 만 것인데요.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군도 얼마 후인 1942년 3월 8일 일본에 항복합니다. 필리핀에 지원을 보낼 수 있는 길이
이제 전부 막혀버린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 초반 양상이 연합국에 안 좋게 흘러가고 필리핀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버리자 미국 정부와 군 수뇌부는 본격적으로 맥아더 장군의 피신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고 1942년에는 육군 장성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맥아더 장군을 빨리 빼내는 것이 육군 5개 군단의 값어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맥아더 장군도 필리핀 방어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본국에 필리핀 지원을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이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1942년 2월 23일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에게 최대한 빨리 호주를 향해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코레이도르 섬에는 맥아더 장군의 가족도 같이 있었는데요. 맥아더 장군과 가족 그리고 다른 일행을 포함해 21명이 필리핀을 탈출하기로 결정됩니다. 맥아더 일행은 미 해군의 어뢰정 4척이 나눠 타고 탈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942년 3월 11일 저녁 7시 45분에 PT 보트들이 코레이도르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3일 낮에 맥아더 일행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카가얀에 도착해서 여기서 일행은 B-17 폭격기 2대에 나눠 타고 필리핀을 떠나 호주로 향합니다. 민다나오 섬을 떠난 B-17 폭격기는 호주 다윈에 도착해 맥아더 장군과 일행은 무사히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맥아더 장군의 탈출은 성공했지만 이 작전은 사실 비난을 받을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필요에 의해 장군을 탈출시켰지만 적 앞에서 사령관이 도망간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에 점령 중이던 마닐라의 마닐라 트리뷴은 이를 비난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었고요. 나치 독일의 괴벨스도 미국을 비난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에 대한 이슈를 잘 알고 있어서 3월 17일에 공식 성명을 발표해 맥아더 장군의 탈출이 태평양 전쟁의 최종 승리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맥아더 장군의 탈출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응답으로 맥아더 장군에게 메달 오브 아너, 명예훈장을 수여해서 맥아더 장군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대내외에 공표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호주에 도착하고 나서 나는 왔고 다시 필리핀에 돌아갈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I 대신에 We를 써서 미국이 다시 필리핀을 수복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맥아더 장군이 본인 약속대로 다시 필리핀에 돌아가는 것은 약 2년 7개월 후인 1944년 10월이 됩니다. 이제 바탄반도 남부에서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하는 미군. 맥아더 장군 후임으로 미국의 필리핀 수비는 웨인라이트 장군이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있는 이때 일본군과 미군의 가장 큰 차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군대와 그렇지 않은 군대가 맞붙었다는 점인데요. 필리핀 방어전의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